네, 안녕하세요. 승무 행정사입니다. 오랜만에 또 행정사 업무 관련해서 방송을 켰거든요. 음, 또 이렇게 메일이 들어와요. 저한테 메일 주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답변도 드리고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뭐 답변도 드리고 하는데 저도 근데 2019년 12월 31일, 2020년 3월부터 시작했거든요. 21년, 22년, 23년, 만 3년 차거든요. 사실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답은 아니에요. 직접 겪어보시면서 다른 행정사님들은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더 많은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시고, 저와 생각이 다른 분도 있으시니까, 아, 이 행정사는, 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정도만 알아두셔야지, 이거를 마치 제 생각이 답인 것 마냥 생각하시면,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네. 저는 그냥 둥글게 둥글게 사는, 원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굳이 누군가에게 등을 돌리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아,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또, 그러니까 질문 들어오는 게 대부분 다 같아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도, 어, 비슷한 질문이거든요. 일단 한번 그래도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 사진을 좀 낮추고. 음. 첫 번째는, 어, 이제 합동사무소를 하려는 거예요. 이것도 저번에 한번 했는데, 장단점이나 고려해야 될 사항이 어떠 있는 건지 궁금하다. 혼자 창업하는 게 나은지 고민했는데, 초기 업무 파악, 영업 등이 걱정돼서 같이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라고 하는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꾸준하게 계속 가는 건 힘들어도 처음에 같이 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지. 그러니까 나 혼자서 하면서 지금 또 저도 저 혼자서 하지만 한 업무만 계속해요. 사실은 저도 했던 업무만 계속하고 새로운 걸 가지고 온다거나 새로운 걸 보려고 하진 않고 그냥 나한테 익숙한 업무, 내가 했던 업무, 나한테 들어오는 의뢰만 업무, 그 외적으로 나한테 내가 하지 않은 업무, 생소한 업무는 그냥 안 해요. 좀 안 좋은 거죠. 저도 이걸 고쳐야 되고 계속 다른 거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저도 이제 혼자서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한 번씩 이제 저희 선배님도 오셔가지고 뭐 사- 같이 업무를 보시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점점 터널 시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하면서 다른 행정사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보면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하는 걸 뺏어가지고 따라할 필요는 없고, 아, 뺏어가지고 자료를 훔쳐가지고 하란 말이 아니고, 아, 이 행정사는 이런 업무를 하는구나, 아, 이런 수임이 들어오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행정사한테 또 물어보면 저는 그냥 아는 정도만 해야지 그걸 가서 누구야, 이 업무 어떻게 하는 거야? 나 자료 좀 주면 안 돼? 이거는 진짜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안 되고. 그냥 간단하게 기동량 하는 거예요. 아, 이 업무를 하는구나. 대충 전화 응대를 이렇게 하는구나. 정도로 이렇게 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수준에서 하는 거지. 뭐 자료를 달라거나 뭐 아니면 몰래 외근했을 때 자료를 뺏는다거나 그거는 전 아니라 생각하고 그냥 어떻게 흘러가는 거나 뭐 물어볼 수는 있겠죠. 뭐 간단하게 요건 무슨 업무야 하면 아는 선에서 대답해 줄 수 있는데 사실 인허가는 절차가 끝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해썹이나 이런 거는 내가 들었다고 해서 자료만 있다고 할 수 없는 업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 하면 되는 거고 이게 단점은 이제 누군가 한 명이 잘 되면 열등감이 생기죠. 저도 제 업무를 하면서 다른 행정사님들 블로그 보면 아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우물안 개구리 같다는 생각이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가급적 다른 행정사님들 블로그는 보진 않아요. 그냥 내 블로그만 하고 검색해서 뜨면은 보지만 일부러 찾아서 보진 않아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카페 한 골목에 카페 두 개 있다 있잖아요. 근데 하나는 잘 되고 하나 안 되면 무슨 의미인 줄 아시겠죠? 네. 내가 하는 카페가 잘 되면 괜찮은데 내가 하는 카페가 안 되고 상대편 카페가 잘 되면 어쨌든 자격지심도 생기고 열등감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길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1년 정도 하시다가 독립하시는 것도 낫고 아니면 그냥 서로서로 그냥 장소만 한다 생각하고 네. 계약으로 해서 뭐 1년이면 같이 한다거나 뭐 비용 1호 정도 하시는 게 나을 것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공무원으로 이제 하신 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인허가 쪽을 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경험이 없다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처음은 이제 혼자 하시면 아무래도 비싼 수임료를 받는 것들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서 소소하게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뭐 같이 하시는 게 한 1년 정도는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들어온 질문인데 미리 공부해야 될 법률. 네. 참 이게 참 그래요. 이제 인허가 배울 곳이 마땅치 않아요. 우리가 돈 내고 배워야 돼요. 알려주는 데도 있지만 안 알려주는 데가 많고 전화하면 짜증을 내고 그리고 상도덕을 어기시는 분들 행정사가 아닌 것처럼 전화해서 물어보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정사가 아니신 분들이 전화하는 질문의 수준이랑 행정사가 하는 질문의 수준은 달라요. 예. 일반인들이 질문하는 수준은 이렇게 디테일하지가 못해요. 전체적인 흐름만 물어보는 거고, 근데 디테일하게 들어온다고 하면 그 사람은 행정사일 확률이 높아요. 저도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고, 예, 차라리 처음부터 내가 행정사인데 이거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선에서 알려드리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민원인인 것처럼 의뢰인인 것처럼 전화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무튼 뭐 그것도 사정이 있겠죠. 그래서 협회에서 하는 것도 들어보세요. 어쨌든 뭐 제일 좋은 거는 뭐 직접 해보는 게 제일 좋은데 흘러가는 분위기라도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하신다고 하면 절차서 같은 거 매뉴얼 있거든요. 헬스 매뉴얼 이런 것도 인터넷 치면 나와요. 시각처에서 발행한 매뉴얼도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행정심판과 인허가를 동시에 갖고 가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심판은 어쨌든 우리 재량권 일탈과 남용, 그다음에 절차에 대한 위법 행위인데, 그래서 이제 행정심판은 원리는 그건 같아요. 뭐 학교폭력이든 뭐 음주운전이든 뭐 부당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결국은 행정법 총론이나 강론 없죠. 행정법 두꺼운 책 그거 보시면서 그 다음에 학교폭력을 하고 싶으면 개별법이나 판례를 보시는 거예요. 기사도 보시고. 예. 그래서 이제 행정법 관련해서 계속 보시고 거기에 나오는 재량권의 일탈의 남용에 대한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너무 기니까 안 보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이것도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법인과 파트너 지불하는 거는 정착시키는 게 좋을까요?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행정사 법인을 안 해봐서. 근데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행정사 법인에 소속되신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한 번씩 하세요. 와가지고 좀 궁금하다고. 그럼 저는 이제 거절을 해요. 아쉽겠지만, 너무 죄송스럽지만, 행정사 법인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러면 행정사 법인에 소속되시면 저는 거기에서 AS를 받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개인이시면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행정사 법인에 소속이 돼 있고 파트너든 지부든 이렇게 했으면 법인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프랜차이즈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 어려워요. 제 동기도 행정사 법인을 하고 있고 대표 행정사로 하고 있고 근데 그 친구는 잘해요. 소속 행정사를 뽑아가지고 이제 업무도 같이 해요. 그랬더니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또 나가시면 또 새롭게 뽑아시고 그렇게 제가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행정사님이 계신 반면에 또 아닌 것도 제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번에 저한테 전화 오신 분 또 보면 거기서는 뭐 AS가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음. 어쨌든 초기 업무 정착시키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들어가서 하는 것도 괜찮긴 한데 어 일단은 이거는 제가 답변 드리기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경험해 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도 뭐 행정사 법인 가입돼서 좋다고 하면 저도 가입을 하고 싶어요. 네, 거기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제가 법인에 소속된 게 아니라서, 네, 한번 해보시고, 한번 판단해보세요. 주변에 행정사 법인 소속된 분 많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네, 가입을 고민 중인데, 혹시 뭐 장단점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냐 하시면, 뭐, 알려주지 않을까요? 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혼자 하다 보니까, 변호사들도 보면, 변호사님들도 보면, 뭐, 율촌이나 태평양이나 김앤장이나 뭐, 동인이나 그다음에 바른이나 이렇게 큰 법인들 대형 로펌들이 있는 반면에 개인 변호사님 하시는 개인 변호사 사무소, 법률 사무소도 알차게 잘 돌아가는 데가 있어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크게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내가 내실을 혼자 단독 사무소를 하더라도 개인 사무소를 내실 있게 운영하면 내 전문 분야가 있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시는 변호사님 몇 분도 계신데 그분 또 거의 뭐 어디 분야? 하면은 말 나올 정도로 어느 정도로 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그분은 다른 뭐 큰 법무부에서 오라고 하셔도 아유 소속되면 귀찮다고 나 혼자 한다고. 기사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 한 분 이제 사무장 계시고 운전하시는 분 계시고 또 뭐 서면하시는 뭐 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혼자 하시는데 그 변호사님 대단하세요. 하시는 거 보면 유명하시고 계속 또 공부도 하시죠.
네, 논문 발표도 하시고 그런 거 보면 무조건 법인에 들어가서 크게 하는 것도 좋지만 혼자서 하시는 것도 내실 키우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10분이 넘었네요. 이렇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세 가지 질문 하셨는데 정리를 간단하게 하면 음, 1번은 합동사무소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엔 괜찮아요. 어느 정도 근데 자리가 잡히고 나면 아름다운 이별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 유대관계 이어가시되 아름다운 이별로 하시고 나중에 혼자 서시는 방법이 좋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리 공부해야 될 법률, 시간 나실 때 매뉴얼, 절차서 매뉴얼, hebs업 매뉴얼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한번 보세요. 그리고 행정사 법인에서 한 번씩 교육하거든요. 뭐 그런 것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고 행정사 협회에서 하시는 것도 들어봐도 좋고 협회도 요즘에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요. 음. 그리고 행정사 법인에 소속되는 거, 협업으로 집으로 들어가는 거, 어,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해봐서 답변 드리기 어렵고 혹시나 하셨던 분들 있으면 저한테 좀 연락해 주시고 저도 좋다고 하면 저도 행정사 법인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